네, 황정화 의원님이 그 답변 과정에서 못 질문한 거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거 본인 발언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 가짜 진보라는 표현도 하셨나요? 네. 가짜 진보는 이 자리에 있는 민주당 의원입니까? 답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민주당 의원이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 MBC는 뭐의 약자입니까? 문화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입니다. 아까 민주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나 편파적인 보도를 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민노총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또는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으로 불리고 있다고 아니, 그 이진숙 하는 씨가 그렇게 이야기가 하시는 있습니다. 거고요. 네, 이진숙 씨가 그렇게 하는 거고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MBC 신뢰도가 1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수 여전사 유튜브 나가서 하십시오. 여기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그러니까 위원님이 단답형으로 하자 그러면 단답형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이고요. 단답형으로 못하겠으면 답변을 못하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위원님이 말하는데 같이 말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씹혀서 잘 들리질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십시오. 제 스스로 유의해 주십시오. 여전사라고 이야기한 적 유의해 없습니다. 주십시오. 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초로 증인님 저쪽 보이는 쪽으로 좀 이동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시죠. 안 보이니까 저쪽으로 나와. 잠시만요. 최철호 증인 네.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 7분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최초로 증인은 공원연 대표를 역임하셨죠? 네, 언제까지 했습니까? 작년 10월 말까지 했습니다. 여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금 자연인입니까? 공무원 신분입니까? 탄핵 중인 방통위원장입니다. 공무원 신분이죠. 영상 다시 한번 아까 제가 봤는데 아까 안 오셔갖고 다시 한번 볼게요. 보통 그런 자리에 나가면 뭐 의원님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유우파 진영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참 속이 시원하다. 자유우파 국민이 부여한 자랑스러운 간판입니다. 보수 여전사 이진숙. 보수 여전사 자랑스럽습니까? 제가 한 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저기 보면 아주 자랑스럽게 건배하잖아요. 아니 그 방송에 출연해서 제가 비슷한 제가 저걸 보고 무슨 선거 출정식 같아요. 아니, 이제 선거판으로 나가기로 작정한 거죠? 오전에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는데 모니터 했는데 저도 저 자신을 탄핵 심판에서 방어를 해야 됩니다. 됐어요. 제 시간이니까 그만 얘기하고 제가 인사청문회 때 충격받은 게 대전 MBC에서 94%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나머지 6%가 있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진숙 증인 얘기하는 거 보면 나머지 6%를 보고 달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얘기해 보세요. MBC 본사에 그만하고 내가 MBC 본사에 1,200명 가까이가 민노총 언론노조입니다. 저기 인사청문회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월급 얼마 받는지 모른다 그랬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8월 달에 1,356만 원 세전이에요. 받았어요. 9월 달에도 1,356만 원 받았어요. 저거 시급으로 계산하면 3일 일하셨어요. 근데 하루는 병가 내고 안 나갔고 시급으로 계산하면 170만 원이에요. 지금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죠? 여기 만 원이 안 돼요. 9,860원이라고 예, 돼 그렇죠. 있고요. 저도 일하고 그러면 싶습니다. 거기에 170배 그러면 저도 일하고 싶습니다. 알았어요. 잠깐만요. 그 MBC 파업할 때 2012년 파업할 때 문호 모임 적용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2017년 대전 MBC 사장 때 문호 모임 적용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본인은 근데 왜 돈을 받고 있어요 지금? 저는 자발적으로 뛰쳐나온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월급 반납하고 방통위원장 사퇴하세요. 예? 제가 할 말은 그것밖에 없어요. 예? 이틀 만에 월급 탄핵 발의해서 3일 만에 그러면 탄핵을 월급을 시킨 받지 것은 마세요. 왜 남들은 민주당 왜 과반위가 언론 노동자들은 통과시킨 무노모임금을 적용하고 본인은 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가요? 제가- 뻔뻔하지 않아요? 제가 원해서 뛰쳐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아니, 일을 하고 싶습니다. MBC 노동자들은 이훈기 위원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제가 그만하세요. 탄핵했습니다. 네, 조성은 증인 물어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께서 조성은 증인과 감사원이나 파견자들의 방송 장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제가 보기에 이동관 방송장악 기술자, 조성은 실무 책임자, 그리고 조성은 실무 책임자가 계속 원포인트로 온 방송통신위원장을 바꿔가면서 실무 총책을 했어요.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방송장악의 실무 책임자 역할을 했어요. 인정합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아까 여기 특별수사본부라 그랬죠. 14분인가 섰죠. 그분들 중에 아직도 8명이 있어요. 방통위원회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어요? 저런 이진숙 증인에 대한 조사도 안 하면서 하는 일이 없잖아요. 방송 장악에만 혈안이 돼 있고. 그리고 조성은 사무처장이 감사원 조직을 가져와서 방송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 조성은 사무처장 2009년하고 2011년에 어디 있었어요? 아 그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있었죠. 행정관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때 MB 정권에서 방송 장악할 때예요. 그때 방송 장악 기술을 배워갖고 지금 방통위에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해에 MBC 박문진 이사장 찍어내려고 할 때 감사원하고 같이 협업했죠. 감사원에서 가이드라인 주고 그거 갖고 그 권태선 이사장 띄어내는 사유로 그쪽에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성은 사무처장이 MB 정권 때 방송장악 이동관 전 위원장이나 배워갖고 여기에 방통위에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을 여기 아까 섰던 분들 멋모르고 왔겠지만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타겟이 있었어요. 방송심의위원장, 정영주 심의위원장, 200만 등등 해서 그 사람들이 타겟에서 나가면은 그 사람들은 복귀해요. 명확하다고요, 업무가. 근데 저는 조성은 사무처장이 방통위 방송 장악의 핵심 실무자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 와서 서 있던 분들을 다 휘두르면서 방송 장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들은 원포인트로 와서 거기서 바람막이 역할을 해준 거예요. 맞죠?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훈기 위원님 답 들으시겠습니까? 네, 안 들으시겠답니다. 네,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황정아입니다. 이진숙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지난 청문회에서 휴가 기간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주도에서 법인카드 썼는데 사적 유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게 또 개별 사례 건건들에 대해서는 또 증언을 거부하셨어요. 사적 유용은 한 적 없다는 증언 정정하실 생각 당연히 없으시죠? 법인카드 관련해서는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 위증과 자리에서는 답변하지 불법이 점점 않겠습니다. 쌓이고 있습니다. 이진숙 증인 출석 요구서 누가 받았습니까? 남편이 받았습니다. 네, 배우자 수령하셨습니다. 근데 왜 방통위 직원을 동원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십니까? 동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시했죠? 연락이 먼저 왔고 방통위에서 국회 출입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오는 길에 제출하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고 누가 먼저 연락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그쪽에서 않고 연락이 와서 직무가 정지되어 놓고 무슨 권한으로 공직자를 개인 사비서로 부립니까? 제가 사비서로 부린 적 없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렇게 합시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참 뻔뻔합니다. 법인카드, 관용차 사적 유용에 이어서 이제 방통위까지 사유화합니까? 공직자가 휴가를 내고 증인의 불출석 사유를 낸다고요? 기관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대리로 작성하고 대리로 제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소도 웃을 일입니다. 권혁준 비서실장과 카톡으로 매번 소통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지난번에 연락이 먼저 와서 그렇게 하자고 답변한 것입니다. 권혁준 비서실장 등 방통위 직원이 대리로 혹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건 몇 번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병원에 있을 때인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제가 최소 지난번 두 번이네요. 청문회 나왔을 때. 네. 최소 2번. 네. 그보다 더 많습니까?
제가 청문회 때는 제가 사흘 동안 계속 여기 있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죠. 사유화가 무슨 문제인지 몰라서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이진숙, 김태규, 류희림 모두 한 몸과 같아 보입니다. 방송 장악, 언론 탄압을 위해서 청문회는 셀프 출석 거부하고 국회가 두려워서인지 오만 방자해서인지 밖에서 혀 운동, 손가락 운동만 반복하고 있는데 도대체 공직을 무엇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권력만 잡으면 끝입니까? 증인 방통위에 대한 신뢰도 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통령실과 막상막하 꼴찌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도 점수 올해 방통위가 3.03점으로 전년도 3.57점에 대비해서 급감을 했고 10개 기관 중에서 대통령실에 이어서 꼴찌에서 두 번째 신뢰도를 기록합니다. 윤석열 정권 방통위를 망가뜨리고 있는 주범 아닙니까? 그에 부역하고 있는 증인 부끄러움 없습니까? 전혀 부끄럽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만약에 제가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참 거라고 문제가 생각합니다. 뭔지도 모르고 계십니다. 이진숙 증인 탄핵 소추로 직무는 정지되었지만 연봉이 1억 4천씩이나 받는 고위 공직자 신분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당한 것이 그거 유튜브 유감스럽습니다. 활동비가 아닙니다. 공직을 맡았기에 국민의 혈세가 월급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달에 월급 얼마나 받았습니까? 지금 답변해 보시죠.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인사혁신처에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네, 한 1,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까? 그보다 더 적습니까?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혈세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는 더더욱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도 존중해야 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SNS에서 왜 MBC를 계속 수중에 두고자 하는 좌파 진영의 총력전이 일단 성과를 거두었다. 강제원 역시 국제인권법 출신이다. 법조계 자경화 뿌리는 오래되고 깊다면서 김일성의 비밀 교시가 법조계 적화를 도모했다는 식의 글을 올렸습니까? 소셜 미디어 관련해서 내용에 동감할 좋아요라고 경우 하는 글을 것은 공유한다고 답변하신 적이 이미 있으십니다. 아는 후배의 글에 잘 읽었다는 뜻이기도 아니죠. 합니다. 이 글의 내용에 동의하실 때 공유하신다고 이미 답변하셨었고 이 글의 내용에도 동의하시니까 올리신 거겠죠. 동의할 때도 아니면 또 좋아요라고 무슨 하고 손가락 운동하신 때로는 겁니까? 잘 읽었다라는 뜻으로 좋아요를 누르기도 합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이 방통위원장직을 맡아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직 윤리가 있는 사람인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증인 월간 조선 인터뷰에서 왜 MBC 노조의 합법적 파업을 불법이라고 평가했습니까? MBC 노조 파업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대법원에서는 공정방송이 근로조건이라는 것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단답형으로 대표주세요. 사실입니다.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그러나 2012년 1월 30일에 불법입니까? 시작된 파업은 수백 명의 사원들이 아니요, 일을 하지 세우세요. 않으려고 나갔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답해주시죠. 저는 황정화 저희는 의원님. 그때 사규 위반이라고 황정화 생각했습니다. 의원님, 지금 저 답변 구한 거 아니시죠? 네, 그래서 잠시 세웠습니다. 2분부터 다시 시작하고 질문하십시오.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MBC 노조 파업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대법원에서 아니요. 공정방송이 불법입니까? 저는 불법이냐 합법이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백 명의 사원들이 사규를 무시하고 일터를 떠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징계를 한 것입니다. 참 뻔뻔합니다. 조성원 사무처장 과방위 그 자리에서 방통위는 법원의 판결을 부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었습니다. 그게 삼권 분립의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진숙 증인, 박문진 이사 재판부는 좌파라는 얘기가 있다나 본인이 보수 유튜브에 나가서 한 말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박문진 이사 재판부가 좌파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오전 질의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 강제원 판사가 특정 단답형으로 답해 주시죠. 좌파입니까? 특정 연구회에 듣지 않겠습니다. 회원이라는 게다가 이야기를 그만하시죠. 인용한 것입니다. 아니요, 야당들에 맞서 싸우는 전사가 되겠다 하시면서 뒤에 가짜 좌파,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이진숙 증인에게 야당과 국회는 무슨 척살해야 될 목표입니까? 거울을 한번 보시죠. 증인처럼 불법과 위법을 저지르면서 권력의 입에 언론과 방송을 떠먹이려는 자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전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논란은 가짜 뉴스입니까?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조그마한 아직 야정을 가짜 제물로 뉴스냐 삼는 것입니까? 아니냐라고 판단할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가짜 뉴스예요? 모두 본인 직접한 이 발언입니다. 소셜 미디어에 제가 쓴 것하고 이 응급실 뺑뺑이라는 것이 가짜 뉴스라고
제가 보수 정의하거나 언론들에서는 주장하지 마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행태에 대한 부적절함을 꼬집어서 비판하고 TV조선에서 마저 앵커가 아프지 말자는 추석 덕담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며 한탄하는 지경입니다.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고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을 이성열 대통령이 방송위원장직에 내려보는 이유가 참 심각합니다. 민사의 상식을 흔들어서 명확하게 보여주길 촉구할 따름입니다. 시장입니다. 네, 조국혁신당 이혜미입니다. 이진숙 증인 오랜만입니다. 지난번 청문회 때 질문 드렸던 거 다시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다른 질의하기 전에 질문 좀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래도 제 얼굴 좀 보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서 쭉 벽 보고 답하셨거든요. 저희가 수업 시작할 때도 왜 복습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을 바꾸실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고 대답을 단답형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단답형이 뭔지 아실 거예요. 지금 다들 다른 의원님들 지적을 하셨는데 질문을 드리면 하나, 둘, 셋 하고 바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가능하면 쉬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가능하면이 아니라 그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저의 요청입니다. 지난번 제가 몇 회 광복절이냐고 물었을 때 광복절, 건국절 논란이 있다면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 답변 아직 유효합니까? 지난번 청문회 때와 지났습니다. 관련된 것은 이걸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질문 드린 거예요. 단답형 할 줄 아시잖아요. 단답형 뭔지 모르세요? 하나, 단답형 둘, 셋 할 가능한 때 것은 하세요. 하겠습니다. 그러나 네. 강요하는 자, 것은 저는 시간 국회 멈춰주십시오.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멈춰주세요. 지금 이제 멈추고 증인의 품격도 좀 지켜주시죠. 네. 저기 4분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하세요. 네. 이걸 왜 방통위에 묻냐라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다시 알려드려요. 제가 지난번 공영방송 KBS 박민 사장님께 질문 드렸던 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KBS가 8.15 광복절날 당일날 나비 부인 틀고 친일 1세기 이승만 대통령 찬양하는 다큐멘터리 틀고 태극기는 거꾸로 붙이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공영방송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어서. 자, 또 질문 나갑니다. 단답형으로 해주세요. 아마 모니터링 하시면서 생각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뭡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직무와 관련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도는 영토 분쟁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지난번 청문회 때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분명히 고맙습니다. 말씀드렸고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같은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청문회 때 잘 답변한 것이 제 알겠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자, 최철호 것이었습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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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렇게 보이니까 안 나오셔도 됩니다. 네.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님은 대통령 부인이 디올백 받았는데 그걸 평범한 가정주부가 거절하기 민망해서 받았다 하신 분 맞나요? 그거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데요. 그건 사실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얘를 최재형 안 목사의 하셨나요? 무리한 행동을 한 비하하기 걸로 위해서 한 알겠습니다. 겁니다. 그러면 예. 지금 이 국감을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네. 이 국감을 보는 분들이 다들 지금 이사장님에 대해서 꽤나 궁금해하세요. 네.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아까 증인으로서 대답하는 자세나 내용들을 보았을 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위원장님은 선방에 있으면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되었던 분인 것도 맞나요? 네, 뭐 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에서 그래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숙 증인이 딱 이틀 일할 때 그때 산하기관장 인사를 통해서 지금 위원장으로 임명되셨나요? 시기적으로 뭐 그렇죠. 시기적으로 온 게 아니라 그때 된 거 맞잖아요. 네. 방통위가 엉망진창인데 이틀 만에 산하기관 인사 제대로 됐나 다들 저희도 궁금해했는데 전국에 그 결과를 알려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인사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국민 여러분.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 월급 재원이 뭔가요? 재원은 글쎄요. 이 운영비 전반이 기재부에서 승인을 받으니까 공적 재원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국민 세금이죠. 방발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네. 네. 물론 기금에는 다른 여러 것들도 들어가긴 하지만 네. 이사장님 월급은 그 자리에서 공적인 업무 하라고 국민이 주는 건데
충성은 여사에게 하는 것 같아요. 월급 받는 곳에 충성하시기를 바라고요. 안 그러면 위원장직은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네, 서울관악과 박민규입니다. 이진숙 증인은께 묻겠습니다. 지금 공인입니까? 자연인입니까? 탄핵 중인 방통위원장입니다. 네, 방통 홈페이지에 위원장으로 기재돼 있으세요. 공인 맞습니다. 탄핵소추 이후에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지극히 한쪽으로 치우친 정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계셔요. 아까 자료에서 나왔지만 야당에서 심각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한 게 가짜 뉴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도되는 발언이었는데, 그렇다면 직접 하신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배승희의 따따붙다 9월 24일 출연하셨죠? 네.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이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집단이다라는 모욕적 처사까지 했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우리 이진숙 증인께서 나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급히 인사식처 담당자에게 확인해본 결과 탄핵소추당한 공직자는 직무정지 상태로 공무원 신분이 유지된다. 그러므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도 정책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고 아까 말씀처럼 위원장으로서 공무원이라는 친분을 스스로 확인하셨는데요. 혹시 일반 공무원들은 정치인이나 후보자 페이스북에 좋아요 눌러도 중립 의무 위반이고 처벌할 수 있다는 사실 인지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상황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다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고의성 여부로 재판이 판결하는 거고요. 불법입니다. 정치 의무 위반.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승희 언론 인터뷰에 가서 민주당 좌파 집단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국가공무법 제65조에 명시된 뭐라고 써있는 줄 아십니까? 불러드릴게요.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조성은 처장께 그 부분이 묻겠습니다. 지지 또는 반대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답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워요. 말씀하세요. 지적에 관한 말씀. 조성은 처장께 묻겠습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비록 고위공직자이고 그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지만 인사시처 담당자로서 공무원 신분을 확인받았던 것을 인지한 순간 방통위의 사무처장으로서 위원장의 정책 중립 위반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받게 돼 있습니까? 인지하게 됐다면 사무처에서 뭘 할 수 있는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여기 방통위 감사과장 나와 계십니까? 유석균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검사 출신으로 감사관으로 임명된 지 얼마 되시죠? 방통위 감사 담당관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파악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인지했다면 감사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무원으로서. 일단 중립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따져봐야 될 게 많아요. 네, 들어가십시오. 자리로. 답변드리기 답변 고맙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제가 질문했던 질의에도 본인 스스로 선택적으로 답변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우리 이준석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통령들의 직무정지 상태에서의 언행에 주의를 기울였던 것도 언급했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상민 장관이 탄핵을 당한 이후에도 이상민 장관 이렇게 발언합니다. 국민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렇게 탄핵을 끼친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 행정안전부는 맡겨진 업무에 흔들림 없이 수행하라. 그리고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숙 위원장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고성국 TV에 나가서 좌파 전사라는 이야기에 술잔을 기울이며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에 답변하신 겁니까? 본인이 보수 여전사 맞습니까? 제 스스로 보수 여전사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미소를 지으며 그 출연진들과 함께 잔을 기울이며
정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걸 맞서다 보니 그런 평가를 받게 됐다. 그건 뭐 동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국회의장 입장이자 민주당과 좌파를 뒷다는 모든 뒷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 발언 매우 심각하게 우려를 합니다. 제가 사흘 만에 이틀 만에 탄핵을 당한 것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방어적 발언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숙 뭐라고 붙여야 될지 고민 중이에요.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됐는데 혹시 본인의 지위가 무엇인지 법률 자문을 좀 구해 보셨나요? 득해 보셨나요? 탄핵 심판 중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법률적 지위를 그러니까 심판이 됐으니까 받는 것이라고 하는 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 거예요. 그죠? 근데 월급을 받아요. 그럼 공무원인 거예요. 맞죠? 지위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법률 자문을 못 받으신 거죠. 7월 31일 날 그 무리한 공영방송 이사를 하고 다음 날 시청자 미디어 재단 코바코 사장을 임명을 하고 누구와 상의 없이 어쨌든 왜냐면 그거는 이제 위원장의 직권이니까요. 권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8월 2일 날 1일 지나서 2일 날 탄핵이 발의돼서 직무가 정지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신분이 뭡니까? 자연인은 아니에요. 아시죠? 탄핵 심판 중인 아니, 탄핵 심판 그러니까 중인 알아요. 방통위원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심판 중이니까 공무원인 거예요. 그죠? 맞죠? 고급 공무원이에요, 지금. 제2조에 해당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죠? 정무직 공무원. 근데 정무직 공무원이 편향된 방송에 나가서 발언을 하시고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시고 글을 남겼어요. 맞죠? 그 PPT 띄워보세요. 저는 편향되었다고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진숙 그 직무 정지된 방통위원장이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나가서 발언을 했겠죠. 그런데 통상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분이 그것도 위원장이에요. 임기가 보장된 위원장은 탄핵의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직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저 발언이 본인은 아니다 하더라도 본인이 지지하지 않고 본인이 좋아하지 않은 국민의 상당수,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는 이 발언이 매우 문제가 있다. 정의가 제자리를 찾기를 MBC를 저 방문진에 대한 판결이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하신 거예요. 저는 정의가 제자리를 찾기를 잠깐만 질문한 게 아니고요. 끼어들지 마세요. 직무가 정지된 위원장님 오늘 여기 증인으로 나오신 거예요. 여기 그냥 지나가다가 팟캐스트 나오거나 유튜브 방송 중이 아니에요. 본인의 지위를 반드시 왜냐하면 속기록이 남아서 헌법재판소 이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갈 거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태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제56조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된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탄핵이 발의돼서 지금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진숙 직무 정지된 위원장님이 법률 자문을 제대로 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과 코바코 사장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지금 인사를 했습니다. 이건 곧 뭐냐면 7월 31일 날 탄핵의 사유가 추가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 공정연대에 같이 근무했던 거죠. 단체 2년 동안 기간이 겹치면 이거는 재척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진숙 당시에 방송통신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할 위원장으로서 인사권을 발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직권을 남용했다. 이 지점이 추가로 지금 공무원의 신분을 둔 위원장 월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 이첩이 지금 방심위에 넘어갔고 그러면 방통위는 이 내용을 몰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감사 담당관님 파악을 못했다. 그럼 직무유기입니다. 몰랐습니까 진짜?
방통위는 방심에 대해서 회계 감사권을 갖고 있고 이렇듯 지금 최초로 선방위원 재직 시절에 권익위에 이첩된 이 사건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 등을 마쳐야 된다라는 이첩된 사건을 방통위 감사 담당 저희 과에 공식적으로 통보된 바가 없어서 파악 못하고 있었습니다. 곽진희 과장님, 아까 파악하러 나가셨죠? 그거 답하라는 취지입니다. 방심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고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네,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감사관이 모르는 부분은 방통위로 공식적으로 통보한 바가 없기 때문에 몰랐다는 아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온정주의적으로 서로 감싸고 그러지 마십시오. 네, 관할 담당자가 신문에 버젓이 나 있는 저 내용을 안 봅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아니, 곽진희 과장은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정작 감사 담당관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일을 안 하시는 거지. 당연히 파악은 하고 있어야죠. 서류는 못 받을 수 있겠죠. 방심위가 방통위를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는 방심위에 대해서 관리 감독 권한도 없고 완전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는 것처럼 다들 답변하시는데 자료 주고 싶겠어요? 양날의 칼이죠. 그런 답변이. 여기서 잠깐. 지금부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1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보고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로봇과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성공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두산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2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전쟁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성공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 연세가 있으셔서 망설이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보라고 추천해 주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 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성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292-3138 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슈를 통해서 직접 돈을 벌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 진행되고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